구도 좀 이어줄게. 그렇지. 두 문제 남았지. 봅시다. 활력. 그 유형 20번. 유형 20번의 대표문항 하려고 499번. 항상 우리 절대부등식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때 지수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수같이 문제가 변형되는 케이스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오늘 시험 문제 뭐 성남 문제라든지 그 문제 있지. 지수를 치환했을 때는 문제가 변형이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변형이 되는데 로그는 그렇지가 않아. 로그 볼게. 지금 보면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거꾸로 가잖아. 뭐라고 되냐면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이 붙은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에 그렇지. 얘는 진수 조건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은 거다. 그러면 2의 로그의 x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로그 4ax 얘가 0보다 큰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구하시오. 문제가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 얘도 딱 봤을 때 반복이 되는 이유잖아. 로그 4의 x 얘도 로그 4의 x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1단계는 로그 4x를 내가 치환하게 못하니까 얘를 분해를 해야겠어. 우선 얘를 쪼개면은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로그 4의 a하고 로그 4의 x를 보면 걔는 꺼내면 로그 2 로그 4의 x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래야지만 치환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로그 4의 x를 내가 치환할 거지. t로 적었는데 여기서는 양수라는 당연히 제약 조건 안 붙어. 실수니까 얘는 그냥 t는 음수도 모두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2의 t의 제곱되고 일단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여기 2t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의 로그 4의 a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되겠지. 분배해가지고 내가 치환을 했어. 로그 4x 그런 다음에 얘가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문제가 바뀌겠지 이제. 뭐로 바뀌냐면 모든 양의 실수가 그냥 실수로 바뀌어. 거꾸로 가잖아. 지수하고. 우리가 오늘 그 시험 봤던 지수하고 거꾸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양의 실수 x에 대하여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체제가 됐어.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 고1 때 했던 지금 기말고사 범위 절대 부등식 그대로 해주면 돼. 이거 t에 대한 식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붕 떠 있어야 되지.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이거 그냥 판별식 한 방에 끝나지. 그러니까 얘는 잘 안 나와. 왜냐면 문제가 더 쉬워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나오지. 판별식을 써주면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0,0이니까 플러스 2의 로그 4의 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지. 붕 떠 있거나 그림을 그렸을 때 붕 떠 있거나 딱 접할 때까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겠고 로그 4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거니. 그러면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기어 들어오면 되지. 따라서 a는 4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지? 우선은 마이너스를 없앤 대신 역수니까 4분의 1로 바꿔. 이거에 2분의 1을 보자. 루트 씌운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지.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된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1번 활용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활용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하나만 해볼게. 502번 가볼까? (502번을) 가보면 어떤 휴대전화 가격은 매년 전보다 15%씩 떨어져 항상 감축된다. 그럼 남아있는 양을 생각하자겠지. 몇 프로가 남아있지? 85%가 남아있어. 그렇지. 그랬을 때 처음에 80만 원이야. 그랬을 때 8만 원 이하가 되는 거는 몇 년 후냐 이거지. 그럼 봐봐. 이런 건 n년 후, 미지수를 n년 후라고 딱 잡으면 최초의 가격은 얼마냐면 80만 원이야. 80만 원인데 지금 15% 떨어지고 남아있는 양은 85%지. 그러니까 이거에 100분의 8, 100분의 80, 즉 10분의 8이잖아. 10분의 8. 0.8. 0.8의 n제곱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n년 후의 가격은 요놈이야.
15% 줄게요. 0.85 미안해. 0.85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게 8만 원 이하가 되고 싶대. 이게 8만 원 이하가 되고 싶대. 식을 이거지. 항상 우리 감축되는 건 남아있는 거 생각하자겠어. 그러면 지금 양변을 80으로 나눠서 0.85의 n제곱이 10분의 1 요거를 만족하는 n의 값 구하라는 거니까 n의 값을 구하려면 n을 구하려면 내려야 되잖아. 지수를 내리는 방법을 로그 취하면 돼. 그치? 지수를 내리는 방법. 거기 딱 보면 문제에서 로그 8.5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밑에 식은 로그 그러면 n제곱 로그 0.85 밑에 11로그 지수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난 요런 값만 보여주면 돼. 로그 0.85는 얼마까지야? 로그 얘를 다시 쓰면은 로그 0.85는 로그 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더 분해해보면 얘는 로그의 8.5 더하기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얘를 로그를 분해하면 그럼 로그 8.5의 값은 나와있어. 얼마라고? 0.9294 얘가 0.9294 그럼 더하면 얼마지? 마이너스라고 보냈어. 그러면 0.0706 맞나? 그치, 마이너스 0.07 따라서 n의 값은 뭐가 되냐면 양변을 요놈으로 나누면 부등호 바뀌겠지.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바뀔 거고 마이너스 이거 계산이 좀 어렵네. 이것들이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계산하면은 계산기 쓰고 싶지. 14점 얼마나 나오네. 계산은 어쩔 수 없죠. 그럼 따라서 이 n은 15년. 어차피 이 n이라고 하는 단수만 의미하니까 15년이라고 15년 후니까 2011에다가 15를 더하면 36년 2036 정답은 2036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삼각함수 좀 개념 들어갈게. 일단 삼각함수는 워낙 중요해. 뭐 문과든 이과든 삼각함수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과를 가르치는 데는 더더욱 신경 써야 되는 생각합니다. 지수로그는 얘들아 대학 특히 이과를 갔어 공대를 가면은 지수로그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 근데 삼각함수는 이과를 가서 말해 공대 쪽 가잖아. 계속 나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는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삼각함수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 할 거고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이거 좀 얘기할게. 일반각 삼각함수의 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삼각함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반각과 호도법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중등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 우리 중학교 때는 삼각함수 삼각비를 공부할 때 삼각비라는 거 공부할 때 막 이런 거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사인 60도 이런 거만 공부했지. 여기 들어갈 각도는 180도를 넘어가는 거를 공부하지 않았어. 그 이유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정의가 뭐냐면은 전제 조건은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례. 그러니까 사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세타라고 잡았을 때 이런 분의 이분과 이런 식으로 정의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각도 자체가 삼각형의 내각에 각을 이걸로 잡았기 때문에 이 각도 자체가 180을 넘어가는 각도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잖아. 중학교 때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아예 애초에 개념이 바뀌어. 이제는 뭐냐면 뭐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지. 사인에 뭐 1120도 뭐 이런 것도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정의를 바꿔야 되겠지? 중학교 때처럼 이 직각삼각형을 전제를 깔지 않아 이제는. 그래서 정의도 다 바뀔 것이고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각. 그럼 일반각은 뭐냐면은 요거야.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우선 각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좀 얘기를 하면 각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반직선이 있어. 두 개의 반직선. 여기를 O 잡고 여기를 P라고 해볼게. 각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도형을 각이라고 해요. 이 각이 만약에 이게 45도야.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각이 45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올바른 표현이 아니야. 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 45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의 크기를 의미하지. 각의 크기가 45도다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좀 등장하는데 그때 두 개의 반직선 중에서 이게 기준점이 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 우리 시초라는 개념 맞지? 처음이 되는 거. 각은 여기서부터 전달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요거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은 한문이지. 움직일 동자에 막대기 경자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막대기지. 움직이는 막대기. 그리고 우리 이제는 뭐냐면 수학에서 각에 있어서 양의 개념, 총 양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개념이 입에 등장해요. 추가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수학에서 양의 방향은 과학도 마찬가지야. 이 방향이지. 이게 지금 플러스의 방향.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인 거야. 우리가 지구 자전 방향도 지구 자전 방향 이 방향이잖아. 그래서 반식의 방향이 수학에서 혹은 과학에서의 양의 방향이야. 우리가 사분면도 이렇게 하잖아. 사분면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항상 반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반대 방향은 음의 방향.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각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우리가 이제 45도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45도가 있고 마이너스 45도가 있고 이게 방향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총량의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거 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동경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여기 딱 위치했어요. 여기 이루는 각의 크기가 지금 45도야. 그럴 때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붙이면 세타라고 이렇게 붙였을 때 이 세타는 45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딱 잘라 45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동경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잖아. 최종적인 위치는 여기 있는데 얘가 이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 딱 멈췄을지 아니면은 이 방향으로 돌았는데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멈췄을지 아니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인 지금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간격이 45도라고 했을 때 45도라고 했을 때 얘를 딱 잘라 45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세타의 각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돼. 일반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모든 경우가 다 설명이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여기서 n이 모일 때 n이 반드시 정수가 돼야 돼. 되겠니? n이 정수야? 그럼 만약에 n이 0이면 어떻다는 얘기지? n이 0이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45도만큼 양의 방이 같다 이 얘기고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n이 마이너스 1이면 뭐냐면 n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300 음의 방향으로 360도 한 번 간 다음에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45도만큼 위로 올라갔다 이 얘기지. 그렇지? n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겠어? n이 1이면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고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양의 방향이니까 이쪽이지?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45도 더 갔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위치가 여기 딱 45도 위치할 때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 그 수많은 케이스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표현하면은 모든 케이스가 다 설명이 돼. 그래서 뭐냐면 각을 일반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해. 일반각. 일반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최종적인 동경의 위치에 딱 나왔을 때 그때 이런 거 세타가 잡았을 때 그치? 그 각을 일반화시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어떤 각이 좋아?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뭐 30도야. 그럼 요 각이 지금 세타네. 요 각 세타거든요. 그럼 세타를 표현하는 거 어떻게 쓴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쓰면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걸 반드시 써야 돼. 얘를 안 쓰면 점수가 없어. 점수가 아예 없어.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정수야 정수. 유리수 하는데 실수하는데 무조건 정수일 때만 가능하다.
정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얘를 반드시 써줘야 돼. 얘 안 쓰면 정수가 안 나와. 일반각에서. 알겠지? 일반각의 개념이 뭐냐면 각을 일반화시키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처음에 시초선과 동경의 개념이 나오고 시초선 뭔지 알지? 기준점 그게 바로 시초선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막대기 동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 이제는 우리가 각의 방향도 따져주겠다. 그랬을 때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나와 있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n이 정수 그거를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걔를 일반각이라고 한다.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일반각을 배웠으면 우리가 사분면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분면. 우리가 다룬 게 사분면이지. 그렇지? 1, 2, 3, 4분면이잖아. 그러면 먼저 1, 4분면의 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야. 어떤 동경이 딱 여기 위치해. 그럼 그때의 각이 지금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이 알파는 우리가 몇 도냐 물어본다면 너희들 분명 0에서 90도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 동경이 몇 바퀴 돌았는지 어느 방향에 돌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최종적인 위치만 여긴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1, 4분면의 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자는 거지. 그러니까 1, 4분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에서 이 알파라는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다. 이렇게 써야지 올라가는 편이라고. 1, 4분면을 이렇게 적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렵지 않잖아? 360도 곱하기 n을 붙이는 거. 그럼 2, 4분면은 똑같이 얘를 붙이되 여기서 90에서 180으로 바꾸면 되고 3, 4분면은 똑같이 하되 여기를 180에서 27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4, 4분면은 여기를 270에서 360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봅시다. 셀에 그게 안 나와 있네. 바로 3번. 4분면에 각 되어 있는데 4분면들을 각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메모를 해놔야지. 그러면 샘플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일반각. 그럼 일반각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 있냐면은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4분면의 각. 우선 유형 1번을 볼까 얘들아. 유형 1번, 유형 2번 두 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포도폭으로 넘어갈 건데 유형 566번을 보려고. 지금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거를 고르래. 3, 4분면에 있는 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지. 1번 넣어야 되면 420도죠. 420도. 420도의 동경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지. 얘 우리가 표현하면 얘는 360도 더하기 얼마냐? 80도지. 420도 조정을 하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360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80도를 더 갔어.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어디있다? 여기 어딘가 있겠지. 1, 4분면이지. 그 다음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870도야. 870도도 분석을 해보면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2를 하면 720도지? 그럼 870에서 720을 뺐어. 150도지. 그럼 뭐냐면 두 바퀴 돌고 얘는 두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150도 잡았으니까 어디 있겠어? 여기서 있겠지. 2, 4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1560도지. 1560은 360 곱하기 몇 번 해야 돼? 뭐 이렇게 해도 돼? 5번. 5번을 하면 얼마지? 5, 3, 15, 4번. 4, 32, 1440이지. 1440. 이거에다가 120도거든. 그러니까 얘는 4바퀴 돈 다음에 120도니까 얘도 몇 사분이야? 2, 4분면이겠지. 얘도 2, 4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음수일 때 볼게. 4번에 마이너스 750도지. 얘를 또 표현하면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720도지. 그 다음에 여기서 30도 더 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 동경 위치가 음의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지. 이쪽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더 후진이니까 일로 가겠지. 얘는 4, 4분.
그 다음에 5번 가보면 마이너스 1610도야.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볼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안 나네. 4, 3, 10에 4, 6, 24. 1440 나오지? 그럼 1610에서 1440 마이너스 170도. 마이너스 17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얘를 마이너스 5로 해서 해도 돼. 그건 자유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어딨냐면은 지금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4바퀴 돌고 4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170도 더 봤어. 그럼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됐네. 3, 4분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유형 2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유형 2번부터 볼게. 우리 일반 수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유형 2번이지. 유형 2번과 관련해서 569번을 봅시다. 그 569번을 보면은 문제 볼게.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하죠.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먼저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에 있어. 그럼 세타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2, 4분면의 각은 어디서 어디? 90도에서 180도인데 몇 바퀴 돌아는지 모르지? 뭘 붙여주자?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자. 2, 4분면의 각을 먼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 이게 2, 4분면의 각 아닙니까? 여기서 n은 정수. 이게 바로 뭐냐면 2, 4분면의 각을 먼저 표현해봤어 내가. 그랬을 때 문제는 3분의 세타잖아. 2, 4분의 각을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3분의 세타가 어딘지 알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야지. 여기 양변을 3으로 나눠볼겠나? 3으로 나누면 뭐가 되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게 되지. 3으로 나누면 120 n 플러스 얼마네? 60 이게 되지. 3으로 나눴어. 여기서 n은 정수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럼 볼게. n은 정수라고 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볼까? 이건 반복해야 된다는 거야. 뭐가? n이 0일 때 볼게. n이 0이 되면 정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 찔러 넣어야 돼. n이 0이 되면 어떻게 하면 30도에서 60도지. 그럼 30은 여기 어딘가 있고 60은 여기 어딘가 있고 그 사이에 있다는 거야. n이 0일 때. 그러면 n이 1일 때 볼게. n이 1이 되면 얼마? 몇 도지? 150도지? n이 1이 되면 얼마? 180이지. 150에서 180이니까 여기까지가 180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150에서 180. 그 다음에 n이 2일 때 볼게. n이 2가 되면 여기 240에다가 3 더했어. 270이지. 여기서부터. n이 2가 되면 300도지. 270에 300도니까 여기지. 왜냐면 여기까지가 270도잖아요. 그럼 이 세 개의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느 4분면을 안 지나? 3, 4분면은 안 지나잖아.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하래. 정답은 3, 4분면. 할 수 있겠네. 뭐 어렵지 않잖아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얘밖에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걸 하고 이어서 호도법. 오늘 아마 호도법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삼각함수는 얘들 앞부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 일반각 중요하고 그다음 호도법. 이제는 지금 호도법을 할 건데 먼저 호도법의 정의는 뭐냐면 개념은 뭐냐는 거야. 이거는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도의 제곱. 요거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호도법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필요성부터 알아야 돼. 필요성.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어차피 구구절 문제는 삼각함수를 배울 거잖아. 즉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이런 걸 하겠다는 거야. y는 sin x 이런 걸 배우겠다는 거야. x, y 축 좌표축으로 가져올 거지? 좌표축? 그럼 얘들아 여기에 들어갈 수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실수값이
들어가야 되지. 왜냐면 우리가 좌표축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XY 축은 이거 무슨 축이라고 했어? 실수로 가득찬 실수 분명이지.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X자리에 들어가려면 실수값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뭘 배웠냐면 사인 30도 이런 걸 배웠어. 그러면 얘들아 이 30도 여기다 넣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1 더하고 1을 같아다는 당연히 다르겠지. 뭔가 느낌이 오잖아. 1 더하고 예를 들어서 뭐 1kg 같아? 다르지. 같은 원리잖아. 지금 얘네는 각도고 얘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 좌표쪽으로 가져오려면 내가 이렇게 그래프로 가져올 거야. 좌표쪽으로 가져오려면 이 각도를 뭐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뭐냐면 일종의 약속이 필요한 거지. 그럼 몇 도를 얼마로 볼 것이냐. 그게 관대역이야. 몇 도를 숫자 1로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한 약속이 필요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호도법이야. 호도법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각도를 뭐로 바꾼 거니? 각도에 실수하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루던 거 360도, 180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그래. 60분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60분법. 60개로 나눴다는 거잖아. 우리 시계 생각하면 되나 시계? 60분 있지? 1분, 2분, 3분 해가지고 60개 나눴지? 360도를 60등분을 했어. 그게 알고 있는 건 60등분인데 걔를 내 호도법으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을 실수화하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이제 호도법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약속이 좀 필요한데 몇 도를 숫자 1로 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쪽에 약속이 필요하지. 여기서 이제 단위원이 나오는데 단위원이 있어. 반지름이 R자리는 이렇게 원이 있지. 그렇지? 원이 있을 때 호도법의 약속은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줄자로 재다는 거야. 줄자로 딱 잴 수 있지. 반지름 R을. 그 다음에 걔를 이 원주에 딱 붙여. 줄자로 딱 재는데 붙이면 요 길이만큼 딱 어디 지점에 딱 떨어지겠지. 요 길이가 뭐가 되는?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되는 딱 그 지점 존재하겠지. 줄자로 했을 때. 그러면 그때의 각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의 각.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 존재하는데 그 순간의 각을 뭐로 약속했냐면 얘를 1로 약속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 실수 1.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인데 단위를 여기가 라디안, 얘를 뭐라고 하냐면 라디안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고 얘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요 1이라고 하는 이놈의 출생 성분이 각도에서 왔다는 것만 그냥 알려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 이 라디안은 안 써.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대략값이 얼마냐면은 이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아. 항상 일정해.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 조그만 원이어도 마찬가지야. 조그만 원이어도 이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이게 똑같아지는 그 지점의 각도 같은 각이 나와. 왜냐면 반지름이 줄어들어도 똑같겠지. 그 각도는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그때의 각도가 대략 몇 도냐면은 세타가 57. 얼마 대략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 대략 한 57도 정도. 57도 정도가 얼마냐면은 숫자 1인 거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한 번 더 갖다 붙이면 얼마가 되겠어? 이거는 2세타가 되겠지. 2세타가 2번 있으니까 그럼 얘는 값이 얼마? 당연히 2가 되겠지. 근데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하면 한 요 정도 될까? 그럼 요건 3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3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3이 되겠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180도라는 각이 있어. 180도라는 각 쭉 하면은 조금 찌꺼기가 남거든.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나오냐면 각도가 0.13, 159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알고 있는 거잖아. 이 전체를 실수와 이 180도라는 거지. 이 180도를 실수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3.14, 1592 막 이렇게 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하지? 파이. 그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등장해.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거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지금 각도를 실수하는 과정인데 요 하나의 식으로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180도는 얼마다? 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80도를 숫자로 바꾼 거거든. 실수로 바꾸면 대략 3.14. 180도가 3.14에 해당한다고. 알겠니?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60분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모든 걸 다 실수로 바꿔서 이렇게. 그럼 180도가 파이라면 우리가 이제 몇 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이? 이거 2배니까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0도는 이걸 제거하니까 2분의 8. 이제부터는 요거 실수해야 돼. 60도는 오늘 이제 이거 처음 하지만 다음 시간에 좀 익숙하게. 60도는 3분의 8. 30도는 6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특히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두 개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6하고 3이. 60도는 3분의 8. 30도는 6분의 8. 3하고 이렇게 좀 거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45도는 몇? 뭐 호드법은 어떻게 되지? 45도. 45도는 4분의 8이 이런 식으로 호드법에다가 이것들을 이제부터 좀 친숙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78페이지 볼까? 78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호드법의 개념에다가 호드법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도 계산법, 즉 60분법을 실수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1라디안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랬어? 1라디안은 뭘 의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 1, 실수 1. 실수 1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 R이 호의 길이가 똑같이 R이 되는 그 지점의 각도지. 그 실제 각은 대략 몇 도가 나온다? 57도 정도가 나온다. 대략각은. 그래서 거기 막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잖아.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봐봐. 우리가 봐봐. 이 관계식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 여기에 라디안이 생략이 돼 있어.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이 나오죠. 1라디안은 뭐가 되냐면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 이게 일단 얘기인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 관계식으로 다 써. 180도가 파이다. 그거.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 좀 몇 개 볼 텐데 문제 봅시다. 60분법 유형 3번 가볼게. (572번)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돼 얘들아. 572번 옳은 것을 고르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연습이지. 비례식으로 풀면 돼. 이거 한번 해볼게. 572번 처음에서 안 되면 비례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냐면 572번 거기 기억판을 보면 이렇게 돼. 5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봐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180도가 파이지. 그러면 50도는 얼마냐 이거잖아 지금. 비례식으로 푼다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이렇게 하면 180의 x는 50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180분의 50이 되니까 18분의 5파이 이걸 주고 수 있어. 비례식으로 하면 돼. 헷갈리면. 그러니까 지금 기억 틀렸지. 그럼 니은 뭐가 올까? 니은 뭐는 뭐라 하면 150도야? 150도. 얘도 뭐 표현해보래.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하나로 끝낸다고 했잖아. 180이 파이지. 그럼 150은 얼마나? 이거죠. 그러면은 x는 뭐가 되면 18분의 15파이지. 18분의 15니까 6분의 5파이가 되지. 니은은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한번 숙제로 다 암송을 해보고. 동경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려나? 유형 4번하고 5번 동경의 위치 관계를 좀 해볼게. 동경의 위치.
완전 전형적인 내신 용이야. 얘 내신에서 무조건 하나 나와. 얘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얘네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5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해야 돼. 이걸 암기하려고 들면은 헷갈려.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암기를 하면은 이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봅시다. 먼저 이거 볼까? 첫 번째, 얘가 시초선이잖아. 얘가 얘를 시초로 잡아서 첫 번째 각을 이거를 알파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이제 일치해버려. 딱 최종적인 위치가 여기가 베타야. 두 동경이 일치했어. 그치? 그러면 얘가 만약에 30도면 얘도 30도라는 얘기지. 그럼 두 각을 어떻게 하고 싶니? 두 각을 뺐을 때 뭔가 이쁘지 않아? 항상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각을 빼거나 더할 건데 그 중에서 이쁜 각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뺐을 때가 이뻐. 지금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뭐가 나와? 0도가 나오지. 0도가 나와. 0도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서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뭐만 붙여주자?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자. 요거.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동경이 뭐냐면 방향 반대죠. 이거 볼게.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였지. 두 동경이 있는데 첫 번째 동경이 막 이런 식으로 있어. 시초선부터 요걸 알파라고 잡을게. 얘 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는 지금 뭐냐면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으로 돼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각도를 잴 때는 시초선부터 재야 돼. 여기서부터 이게 알파가 되는 거지. 요 각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생각해 당장 얘가 30도면 요 각은 몇 도일까? 180에다 30도를 더했으니까 210도라는 얘기지. 얘가 30도면 얘가 지금 현재 210도야? 그럼 두 개를 뺐을 때 아름답지 않니? 210도하고 30도면은 두 각을 뺐을 때가 180도가 나오니까 아주 그게 이쁘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자? 두 각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뭐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몇 바퀴를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뭐만 붙여주자? 360도 곱하기 n 이거만 붙여주자. 여기서 내가 얘는 안 썼지만은 얘는 당연히 정수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정수.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방향 반대일 때. 그다음 세 번째 거 볼게. 세 번째는 뭐냐면 x축이지. 두 동경이 x축이지.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두 동경이 있는데 첫 번째 동경이 베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 베타가 이렇게. 그러면 알파는 x축의 대칭이니까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게 알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재야 되니까 요게 알파인 거야. 그럼 각도를 예를 들면 요게 30도면은 똑같이 지금 얘를 접었으니까 요것도 요게 30도라는 얘기지? 그럼 요 각은 몇 도? 330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러면 이 330과 30을 어떻게 하고 싶어? 더 하면 이쁘잖아. 얘 두 개는 뺐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했을 때 이뻐. 두 각을 더했을 때 얼마나 나온다? 36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두 각을 더했을 때 360이 나오니까 그냥 얘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 바로 뭐냐면 x축 대칭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y축 대칭 볼게. y축. 두 동경이 y축 대칭이야. 그럼 만약 각이 이렇게 하나가 베타가 이렇게 있어. y축 대칭이니까 알파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겠지. 요게 알파긴 해. 그럼 요게 30도라면 접었으니까 요게 30도라는 얘기야. 그럼 요건 몇 도? 180에 30도니까 150도겠지. 그치?
여기 30도는 얘가 30이니까 요거는 150도. 그럼 150과 30은 얘도 마찬가지로 더했을 때 있고 더했을 때 있고. 그래서 얘도 두 값을 더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을 때 얘는 180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16도 곱하기 n만 붙여주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면은 빨리 그리면 돼. 그냥 시험지에다가 빨리 그냥 대충 그리고 판단하면 되는 거. 이거를 외우면은 헷갈려야 돼. 비슷하다.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그리고 더했을 때 180이 달라붙느냐 안 붙느냐 뭐 이런 것들 헷갈리잖아. 비슷하니까 헷갈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려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스피드 있게 해야지. 그 다음 마지막 5번 와이퍼 X 와이퍼 X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두 동경이 와이퍼 X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야. 봐봐. 한 동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이게 베타야. 그럼 알파는 와이퍼 X 칭이니까 와이퍼 X를 한번 그려볼게요. 와이퍼 X 이렇게 싹 그린단다. 알파. 요거에 대해 칭이니까 알파는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요게 알파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 지금 베타 이게 30도야. 얘를 이거에 대해 접었어. 그럼 요게 30도가 되잖아. 얘가 30이면 얘가 30이잖아. 그럼 요 알파는 몇 도? 60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60도하고 30도는 더했을 때 이쁘지. 더하면 뭐가 나와? 90도가 나와. 그래서 봐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얘를 두 개를 더하자. 더했을 때 90도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가 n만 붙여주자.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암기하기에는 뭔가 헷갈릴 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리면 되는 거고 하나만 해볼게. 얘가 몇이냐 반드시 나오는 거야. 지금 576번 볼까? 하나 해볼게. 오늘 숙제는 요 유형 4번까지 오면 되겠어. 내일은 얘들아 독수실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고. 진돌 나니까. 576번을 가보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요 놈이잖아. 576번 그치? 그러면 두 각을 뺐을 때 어떻게 된다? 뺐을 때 이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딱 캐치했으면 봐봐. 세타라는 애하고 그다음 5세타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그럼 두 개를 빼야지. 그렇잖아. 두 각을 뺀다고 했어. 그러면 빼면 4세타잖아. 두 각을 뺐을 때 뭐가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뭐가 된다? 180도가 나온다. 이거지. 여기서 n은 당연히 뭐가 된다? 정수가 될 것이고 그럼 세타는 뭐가 되냐면 4로 나누면은 90도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180이니까 얼마냐? 446에 4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서 n은 정수 그대로 가져가. 됐어? 그런데 항상 이 문제는 세타의 범위가 주어지게 돼 있어. 세타가 지금 2분의 파이에서 세타가 지금 2분의 파이면 또 90도라는 거지. 그 다음에 180도니까 파이니까 180도. 세타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애야. 그럼 요 n이 얼마나 돼야 되니? n이 1이 되면 되죠. n은 정수인데 요 범위에 있으려면 n이 얼마나?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n이 1이라면 세타는 얼마나 되냐면 n 1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135도라는 결론이지. 찾았잖아. 그런데 얘들아 답을 쓸 때 135도라고 쓴 것보다도 문제에서 뭐로 주어졌어? 호드법으로 주어졌단 말이야. 2분의 파이에서 파이라고. 그럼 답도 호드법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답을 60분법, 문제에서 60분법으로 물어보면 답도 60분법으로 답을 하고 호드법으로 물어보면은 호드법으로 답을 해주자. 135도는 호드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180이 파이니까 135도는 얼마나 되죠? 그러면 x는 얼마? 180분에 135 파이가 됐고 우리 약분하는 거지. 180분에 135를 약분하면 얼마니? 4분의 3이네. 4분의 3.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하자? 5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림을 빠르게 그리자. 이걸 개별적으로 암기하면은 헷갈려. 수업을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빨리 그리면 이해할 수 있잖아. 됐고 그럼 오늘 숙제는 유형 4번까지 오면 되고 유형 5번도 할 수 있겠다. 그치?
Y축 대칭 이거 했잖아, 그지? 유형 5번까지 숙제를 해보고 내일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부터 해가지고 내일 되게 중요한 내용 하니까 지각하지 말고. 왜냐면은 내일 하는 게 삼각함수 정의하고 성질들을 하니까 복습시험 없이 하기 때문에 지각하면 안 돼, 내일. 뭐 여기까지만 할게. 그냥 고생을 많이 했고.